자, 125쪽 기후변화와 미래의 가치의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를 있잖아,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후에 관련된 미래의 가치를, 그러니까 금액을 정하는 것처럼 가치를 정하는 거야.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손실 혹은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비용이 있고 경제적 손실이 있고, 그러면 비용이 덜 들어가면, 손실보다 더 들어가면 편익이 더 있기 때문에 유용한 거잖아. 뭐 예를 들어 쓰는 비용하고 얻는 이익하고 따졌을 때 편익과 비용 사이에서 과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판단 기준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지금 얘기한 게 바로 기후변화 피해, 그거를 갖다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이거를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그런, 대체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본문 봐봐.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연구에는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행되어 2006년에 결과가 발표된 스턴 보고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보고서 중에 유명한 게 스턴 보고서라고 하는 거야. 이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탄소 배출 추세가 유지되면 뭐야? 이게 지금 지구의 기후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지? 그럼 기후가 변할 거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있게 될 경제적 손실과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비교하여, 그러니까 한쪽은 탄소 배출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고, 한쪽은 그 망가지는 걸 막으려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는 결론이 내렸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추세가 기후변화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줄이는 노력이 별로 안 됐다는 얘기고, 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뭐 여기서 지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보듯 뻔하다, 그런 얘기를 내린 거야. 기후변화로 있게 될 경제적 손실과 탄소 배출을 줄일 때의 경제적 손실을 달리 해석하면 각각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할 때의 경제적 이득과 그러지 않을 때의 경제적 이득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뒀을 때의 손실과 그거 손실을 막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 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턴 보고서의 내용이고, 당연히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들면, 손실이 많으면 이건 우리한테 악영향이니까 막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 쪽이면 거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을 집어넣는데 손실을 3억을 막았다. 그러면 1억을 집어넣을만 하는 거지, 그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 손실은 물자원, 식량 생산, 건강 환경 등으로 구분된 분야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되는데,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눴어. 이러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물이 완전 오염돼서 못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서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자원의 어떤 오염, 식량 생산이 급격하게 주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줄어가는 거. 그럼 결국 이게 물자원 생산자, 식량 생산, 건강, 환경 다 뭐야? 인류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야. 생존의 문제야. 스턴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그럼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시간을 두고 했다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발생 기간이 기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부터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이자를 받지요. 이걸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100만 원을 입금하면 10%의 이자를 준다면 1년 후에 121만 원이 되는 거야. 이걸 이자율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년에 받을 121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만 원이 되겠지. 이거를 할인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보통.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걸 할인율,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적용해서 계산하는 걸 이자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지금 할인율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원히 발생한다고 했다. 반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부터의 경제적 손실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거는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야. 계속 시간을 두고 기후변화가 일어나. 이걸 막지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식량자원, 건강환경, 생존의 문제에 직결돼.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는데 경제적 손실은 단기간에 집중되고 끝난다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의 채택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대책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단기간에 그치는 거고, 예를 들면 탄소 배출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생산 방식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을 수 있다. 이 스턴 보고서에 여기까지도 내용이야. 라니 근데 여기서는 가정을 하고 있지. 뭐냐면 거기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다라고 그랬잖아. 이건 이제 전제를 그렇게 두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탄소 배출을 막는 기술이라든지 방법은 단기간에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럼 해야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발생 기간에 서로 다른 값들을 그대로 현재 시점에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는 영원히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한쪽은 단기간에 막을 수 있고, 그럼 이걸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이란 방법을 쓰는데, 할인은 미래의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이걸 할인율이라고 하고요. 이자율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컨대 현재 이자율이 1%, 10,000원인 경우, 빌려줄 경우 내년엔 1,1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1,100원은 현재 10,000원의 가치를 갖는 셈이라고 이해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래갖고 이런 거지. 또 지금 10,000원 받을래? 1년 후에 1,200원 받을래? 그럼 1,200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지금 10,000원 받을래? 너 내년에 1,050원 받을래? 그럼 안 받는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이자율이 지금 1%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하는 건 이자율이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건 할인율이라고 한다. 내년에 발생할 1,100원, 현재 10,000원은 이퀄이 된다는 뜻이겠지. 이때 현재의 값이 미래에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자율은 미래의 값이 현재에 얼마나 작게 평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할인율이 된다. 내가 지금 설명한 게 그대로 나왔는데, 그지? 이자율과 할인율에 대한 얘기고, 보통 현재 가치를 현가라고 하고 미래 가치를 내가라고 하는데, 현가와 내가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할인은 미래의 각 시점에 발생하는 값의 1보다 작은 수인 할인 요소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뭐 0.1을 곱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0.01을 곱하거나 뭐 이런 식이야. 알았지? 1보다 크면 안 돼. 왜냐면 1보다 크면 원금보다 큰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할인 요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수치가 아니라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0부터 1 사이의 수치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1 플러스 여기 이자율이 0.1이라고 하면 1 플러스 0.1. 그래갖고 이게 현재의 금액을 나눠. 1년이면 1, 2년이면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단기가 아니라 복리라고 하지, 단리가 아니라 복리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도 쓰는 거야. 그래서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식으로, 그게 저축으로 말하면 좋은 상품이 되겠지, 우리한테는. 그래서 0부터 1 사이다. 그럼 소수란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정에 영향을 받는다. 미래에 대한 가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은 특정 시점의 할인율과 고려하는 기간의 길이다. 몇 년짜리냐 이거지, 몇 년. 1년 후에 1,100원이지만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3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이들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할인 요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 해당 시점의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다. 이유는 분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 높을수록 작다. 큰 수로 나눠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1 플러스 0.1로 나눠주는데, 만약에 1 플러스 0.2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1.1로 나눴을 때하고 1.2로 나눴을 때는 분모가 더 커지면 작아지는 거지.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둘째,
두 시점의 할인율이 같다면 현재 시점에서 더 먼 미래에 대한 할인 요소가 더 작다. 그렇게 되겠지. 셋째, 모든 시점의 할인율이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해당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다? 그러면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질 때 더 빨리 작아진다. 이게 할인 요소의 특징을 얘기한 건데 미래 가치에 대한 세 가지 특징, 할인 요소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됐지? 나눠주는 것이 커지면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먼 미래에 대한 할인 요소가 훨씬 작은 거고, 왜냐하면 선생님 봐봐, 1 플러스 0.1, 1.1로 나누었단 말이야. 근데 1.2로 나누면 0.2%가 되면 분모가 커지니까 더 작아지는 거지. 그리고 이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그러면 제곱근, 세제곱근이 분모가 된단 말이야. 점점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할인 요소는 작아지겠지. 그 다음에 모든 시점이 할인율이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해당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갈수록 점점 훨씬 더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세 가지 할인 요소의 특징이다. 그 다음 미래 시점의 값에 해당하는 미래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 이게 뭐냐면 현재의 가치에다가 미래 값이 있지 곱하기 할인 요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값 곱하기 할인 요소가 이퀄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같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현재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뭔데? 할인 요소지.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에다 할인 요소를 곱해주면 현재의 가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값을 현가라고 부른다. 현재 가치. 미래의 같은 시점에 발생한 값에는 같은 할인 요소를 곱한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 각 시점에서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해당 시점에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를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잘 모르겠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볼까? 1부터 t까지 t개의 시점에 걸쳐 경제적 손실이래. 그러면 t1 아니 v 경제적 손실을 v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t1일 때 v1이야, t2일 때 v2고,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자 그러면 vt까지 발생했다고 예상했어. 할인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할인 요소가 d1, d2, dt까지라고 한다면, 자 이제 볼까? 각 시점의 경제적 손실의 현재 가치는 아까 얘기했지, 미래의 경제적 손실 v1 곱하기 할인 요소 d1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그 v1 곱하기 d1 이 값이 뭔데? 현까지 현재 가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v2 d2, vt dt 이렇게 계속 곱하는 건데 두 개를 곱하면 현재 가치가 된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은 이들을 모두 더한 값이 되겠지. 그지? 경제적 손실 곱하기 할인 요소. 그래갖고 이걸 모두 더하면 현재 가치들의 합이 되는 거겠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왔다. V1 곱하기 D1 이게 이제 현재 가치고, 이것들을 다 하면 현재 가치들의 합이 되는 거고. 자, 스턴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기후 변화를 막을 때 따르는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1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거의 1에 가깝다는 건 우리가 보통 그 은행에서 얘기하면 원금에 가깝다는 거거든. 그러면 할인 요소가 거의 없다는 얘기지.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라는 얘기는 0부터 1 사이거든. 근데 1에 가깝다 그러면 할인 요소가 거의 없다는 얘기지. 자,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손실에 미래로 갈수록 빨리 0에 가까워지는 할인 요소를 적용한다면 그 현재의 가치의 총합은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할 때보다 크게, 아주 크게 작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는 정책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단기에 발생하고, 경제적 비용은 단기, 경제적 이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잘 모르면 댐 같은 거 건설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돼. 알았지? 댐은 지금 몇 년 동안 비용만 지불하고 나중에 댐을 통한 경제적 이득은 10년, 20년 이게 장기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이렇게 효과가 한참 있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비용 편입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비용은 현재 들어갔고 이익은 나중에 나온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거를 계산할 때 쓰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러한 정책 평가에 1에 가까운 요소, 할인 요소를 사용하면 이건 정책의 경제적 이득이 크게 산정되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정책 평가야 1에 가까운 할인 요소. 그러면 경제적 이득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적절한 할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인 요소로 어떤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이론들이 있는데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스턴 보고서에서 사용한 할인 요소가 그러한 이론들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크다는 점이 문제다. 스턴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할인 요소의 수치는 다른,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들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너무 크게 잡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있잖아, 과장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수치를 너무 크게 잡는 바람에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게 과장돼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적 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거에서이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다른 경제적 활동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턴 보고서에서는 아주 할인 요소가 엄청 크게 적용시켜가지고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턴 보고서가 할인 요소 수치를 너무 크게 과장된 면, 그리고 기후 변화라는 게 생존에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스턴 보고서가 그런 식으로 할인 요소를 크게 잡았구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게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얘기라는 뜻이야. 거기는.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스턴 보고서의 결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거는 또 기후 변화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손실 비용 따져보면 비용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겠지, 그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이 방법론을 위해서 말한 대로 한다면 그 손실에 대해서 1에 가까운 수치를 적용하게 되면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원래는 1보다 훨씬 작은 수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크게 작용한다면 비윤리적이다. 생태계에 영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한한 영향의 정책평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 일반적 이론은 뭐야? 기후변화같이 생존의 문제가 아닌 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턴 보고서를 지지하거나 스턴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기후변화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거는 생태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류의 생존 문제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서 일반적인 이론 가지고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된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가 스턴 보고서 지지하는 학자들이지. 이러한 논쟁과 별도로 스턴 보고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추가되고, 그러면 스턴 보고서가 설득력을 얻겠네? 그 영향이 더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니까 힘을 얻었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집단적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힘을 얻은 거지. 스턴 보고서를 지지하는 과학의 어떤 설명, 또 기후변화를 막지 않았던 일어나는 생태계 오염, 이런 것들이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훨씬 더 기후변화에 따른 그 손실을 막기 위한 그 탄소 배출 이런 거 하는 기술의 어떤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절실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끝난 거야. 알았어? 문제 한번 볼까?
1번 봐봐. 위클리코 스턴 보고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다 뭐 그럼 물어보는 형식만 그렇지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본 거야. 1번 기후변화에 영향이 미치는 기간에 대해서 전제한 가정은 뭘까요? 그러면 아까 영원히 기후변화는 영원히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했다 그랬지 스턴 보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찾을 수 있고요. 2번 기후변화의 영향을 측정할 때 할인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뭐 이건 아까 정책적인 문제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발생 기간이 서로 달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걸 해볼까? 비용을 투자한 거하고 얻는 이익이 시점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연 맞는지를 적절하게 하려면 봐봐. 지금 100억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10년 후에 300억이 났어. 그러면 지금의 100억과 미래의 300억이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 그러면 300억이 지금의 시점을 하면 200억이 많으니까 200억만큼 효과가 있나요? 아니,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지. 100억을 지불했고 10년 후에 300억이지만 현재의 가치로 해봤더니 오히려 100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이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발생 기간이라든지 여기서 기후는 발생 기간이다. 발생 기간이 서로 다른 값을 우리가 가치를 비교할 때 쓰는 게 바로 할인 방법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맞았고 3번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가. 그러면 산정하는 문제에서 보면 스탠 보고서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있지. 지지하는 쪽은 당연히 그거는 생존의 문제니까 더 그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아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왔잖아. 달리 취급해야 된다. 즉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하면 안 된다가 스턴 보고서 지지자들이고 또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크게 잡았느냐를 지금 문제 삼았잖아. 그러니까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게 맞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 4번에 보면 기후 변화의 경제 손실 평가에 사용할 할인 요소의 수치적 특징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찾을 수 있냐? 있지요. 어디 있는데 이게 1에 가까운 요소가 지속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잡았다. 스탠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너무 민감하다. 손실 평가가 너무 크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내용이 있는 거지, 그지? 5번 결론 도출에 이용된 방법론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논쟁은 어떻게 해소된다.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나왔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할인 요소에 대한 논쟁은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잖아, 그지? 비판하는 쪽, 지지하는 쪽. 그런데 이 해석 과정은 안 나왔지. 거기서 끝났으니까 결론이 안 났단 말이야. 이 글에서는. 5번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다. 그 다음에 2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특정한 값을 할인한 현재의 가치가 더 크다. 자,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 이자율이 높다는 거. 자, 원금은 1이고 이자율이 0.1이야. 이거를 원래 현재 가치를 나눠줘. 그게 미래 가치거든. 그렇다면 분모가 커지니까 현재 가치는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1번 틀렸단 말이야. 이거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어? 선생님이 그냥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이자율은 곧 할인율하고 같은 거. 현재 가치를 미래로 하면 이자율이고 미래 가치를 현재로 하면 할인율이야.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현재 가치는 더 작아져야 됐지요. 미래의 가치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2번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손실이 제한적인 기간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이건 스턴 보고서하고 다르네, 그지? 결론도 바꿔야 되겠지. 왜? 전제 가정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지는 거잖아. 스턴 보고서에서는 뭘 했어? 제한적인 기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니까 보고서의 내용이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3번 정부 정책 평가의 일반적인 사례에서 스턴 보고서 같은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 정책 채택이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생각해봐. 스턴 보고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스턴 보고서하고 똑같이 할인 요소를 크게 잡으면 정책은 마땅히 실현돼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 급한 것처럼 보이겠지.
맞았어? 스탠 보고서가 생존의 문제라면 정책은 생존의 문제가 아닌데 할인 요소를 똑같이 적용하면 생존의 문제처럼 마치 그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야. 4번 스턴 보고서의 결론은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이 경제적 이득이 손실보다 크지. 그럼 이익이 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다고. 연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맞았고요. 5번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지금 손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경제적 이득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같은 것을 해서 그러니까 이퀄이니까 안 한다고. 근데 스턴 보고서는 뭐야? 기후변화를 막지 않으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차라리 막는 비용을 쓰는 게 훨씬 이익이다라고 얘기한 게 스탠 보고서니까 5번 같은 경우에 저렇다면 안 하겠지. 자, 아까 스턴 보고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심각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2번에 5번 같은 경우 이퀄이라면 안 한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그럼 뭐 현상 유지 되겠네. 그리고 안 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럼 3번으로 볼까? 할인 요소와 현재 가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중복될 가능성이 커. 자, 할인 요소와 현재 가치. 1번 같은 값이라도 더 먼 미래에 발생할 값의 현재 가치는 더 작다. 자, 선생님 볼까? 이자가 0.1이면 1년 후에 받는 금액하고 2년 후에 받는 금액하고 3년 후에 점점 뒤로 가면 어떻게 돼? 더 많은 금액을 받겠지. 이건 맞잖아. 이자율이니까. 그러면 같은 값이라도 더 먼 미래에 발생할 값의 현재 가치는 훨씬 더 작아지겠지. 상대적으로 액수가 줄어드는 거야. 자, 100만 원 있었는데 110만 원을 받았어. 근데 121만 원을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처음에 원금은 더 작게 느껴지는 거지. 맞았지요. 2번 할인 요소가 0에 가깝대. 미래 시점의 값의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 밑으로 내려오면 작아지는 거니까 0에 가까울수록 작아진다. 그 다음에 같은 시점에 두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더 큰 값의 현재 가치가 더 작을 수 있다. 같은 시점이랄 때 같은 시점. 자, 이거는 지금 틀렸지. 왜 틀렸냐면 아까 V1, D1 막 곱해서 현재 가치 하고 생각해봐. 같은 할인 요소를 곱한 거야. 미래 시점에서 더 큰 값이 현재 가치가 더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할인 요소를 곱해가지고 더 큰 값이 나와야 현재 가치도 더 크게 된다. 미래 같은 시점이라 했으니까 할인 요소가 커져야지. 그래야지 현재 가치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3번이 틀렸다. 더 작을 수 있다가 아니라 더 클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시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더 큰 값이 더 커지는 거지. 자, 3번 틀렸고 4번 미래 시점의 값과 그 현재 가치의 차이가 작을수록 1에 가까운 할인 요소가 적용된다. 지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얘기한 거고 1에 가까운 숫자를 곱해짐으로 차이가 작아지는 거지. 맞았어? 아까 얘기했잖아.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 곱하기 이자율이라 했잖아. 이자율. 1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지게 되는 거지. 차이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1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원금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 5번 할인율이 0에 가까우면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져도 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역시 맞는 말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0에 가깝다는 건 0이라고 생각해도 돼. 알았니? 그러면 1에서 멀어진 거니까 현재 가치와 이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3번의 답은 3번이 틀린 거다. 4번으로 볼까? 보기는 윗글을 읽을 학생이 수행할 학습 활동의 일부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평가 할인율 가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체험하는 거야. 자, 1번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 일정액 가가 100년 동안 매년 발생돼. 1년, 2년, 3년 이렇게 100년. 2번 봐봐. 기후변화 막는 데 경제적 손실이 일정액 나가
첫 해만 발생한다. 첫 해. 이거는 위에서 나온 지문대로 하면 한시적이지, 그지? 제한적이라고 했어. 할인율은 7%, 4%, 1%. 각 할인율은 매년 같게 유지된다. 4번 할인율이 4%일 때 가의 현재 가치의 합은 나와 같다. 4%가 기준이 돼야 되겠네. 그럼 자, 도출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보자.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100년 후 시점에 가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7%일 때가 4%일 때보다 작다. 그러면 할인율이 커진다는 건 그러면 더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재 가치는 더 작아지겠지. 할인율이 일 때가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그리고 7%가 더 작다는 얘기지. 맞았고. 2번 할인율이 1%일 때 20년 후에 가의 현재 가치가 40년 후에 가의 현재 가치보다 크다. 1%씩 매년 이게 이자율이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0년 후하고 40년 후하고 따져보면 현재 가치 그러면 20년 후하고 40년 후하고 그 미래 가치 어느 게 커? 40년이 크겠지. 근데 여긴 1%잖아. 1% 할인율은 1%. 그렇다면 0.1이니까 0에 가까운 거잖아. 그렇다면 20년 후가 더 크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재의 가치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었는데 40년 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야.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40분의 1도 못한다는 얘기지. 그런 뜻이야. 어? 지금 100만 원과 40년 후에 1%씩 이자를 해가지고 얻은 금액, 그 금액과 비교를 해보면 20년 후가 더 가치 있다는 얘기야. 3번 첫 해 경제적 평가를 한다면 나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인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첫 해는 할인율에 영향을 받지 않겠지. 왜냐면 1원금 1 플러스 R은 이자율이거든. 거기에 위에 1승이 되니까 1승.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1 플러스 R. 그러니까 1.0, 1.1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이기 때문에 할인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할인율이 7%일 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 촉구는 경제적 근거가 확보된다. 그러면 7%면 여기서 7%, 4%, 1%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기준이 아까 몇 프로 했어? 4%라 했잖아. 선생님이. 4%가 현재하고, 그 다음에, 근데 현재 가치하고 할인율을 하니까, 두 개가 동일해지는 게 평균이 4%라 그랬으니까 7%면 더 크잖아. 그러면 7%, 할인율이 7%로 더 커지면 할인 요소는 더 작아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일 때보다 더 낮아지는 거야. 더 많이 할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경제적 근거가 되지 못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라면 경제적 근거가 더 많이 되고 4%라면 거의 평균이고 7%면 행동 촉구를 하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7%가 여기서 할인율이 7%로 4%보다 더 커지면 할인 요소가 더 작단 말이지. 그러니까 4%일 때보다 할인율은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더 줄어든다는 얘기야. 정답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근거가 확보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이 문제 풀 때 4%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 7%가 되면 더 작아지는 거야. 현재 가치가. 자, 그럼 행동의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5번 가가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 1을 바꾸면 4%일 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의 조건은 경제적 근거가 확보된다. 맞았죠. 이게 단기간이기 때문에 4%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게 영원히 그렇다면 4%의 할인율이라도 그냥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 긴박성, 위급성 그런 것 때문에. 알아서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지금 4번에 답은 4번이 틀린 거야. 7%면 4%일 때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경제 근거 확보되지 못한다가 맞는 거고, 5번 A를 막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자, 그걸 봐봐. A가 뭐냐면, 위에 본문에서 보면 A가, 오케이.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유도한대. 미래 세대.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에 망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미래 세대한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게 불리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5번에 A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지금 얘기 다 나왔어. 왜냐하면 자, 지금 쓰는 비용이 더 적은 거야. 탄소 배출을 막는 기술을 만들어야 돼. 투자해야 돼. 뭐 이런 거야. 알았지? 자, 그럼 1번부터 볼까?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손실을 더 크게 평가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되겠지. 그지? 2번, 기후변화로 인한 각 시점의 경제 손실을 할인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경제 손실이 더 크다는 얘기지. 3번, 현재가 미래보다 더 중요하다는 할인의 암묵적 전제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래가 현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지. 그러면 당연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치? 4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탄소 배출권을 줄이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더 작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1, 2, 3, 4번은 모두 미래 세대의 불리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런 거야. 생각이나 투자나 뭐 이런 거라고. 5번,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의 경제적 손실이 장기간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게 장기간 발생하는 게 스턴 보고서의 내용이고,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이라고 그랬구나. 경제적 손실은 단기간에 발생한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올 수 있는 그 영향이 영원하다고 하는 게 스턴 보고서고, 기술, 투자라든지 경제적 손실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가 스턴 보고서니까 장기간에 X하고 단기간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단기간이니까 투자할 만하지. 비용을 투자할 만하다고. 그래서 미래 세대의 어떤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거지. 라는 뜻이야. 알았지? 정답은 그래서 5번만 빼고 나머지 1, 2, 3, 4번은 미래 세대의 A에서 나온 미래 세대의 매우 불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다. 정답은 5번이라고 해야 되겠네.